네,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뉴스 인천 사이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 구성 연휴 때문에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예. 답답해하시는 우리 신천 시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답답함을 두 배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인천인의 김영빈 편집국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강화 옹진 27개 사업 포함. 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인 보도 내용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 기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렵다. 제목도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아. 풀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제목이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2011년부터 2030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의 근거냐면은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낙후된 적경지역의 그 개발을 좀 촉진해 보자. 음. 일반법이었다가 이게 특별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2011년에 최초로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2011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8년 예. 차 되죠. 네. 그동안 한 2조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서. 예. 네. 그런데 요번에 그거를 확대 개편해서 수정 계획을 지금 다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9년부터 2030년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이 그 22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거는 경기도 쪽에 있는 접경지가 포함된 사업이죠. 그렇죠. 예. 전체가 225개. 예. 225개 사업인데 네. 이게 15개 시군이 적경적이 됩니다. 예. 경기도 강원도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경기, 예. 강원, 인천. 이게 예.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적경지역이라 하면 예. 육상에서는 DMZ 비무장지대, 예.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북방항에서는 NLL에 얘네. 인접한 예. 시군, 예. 그다음에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봐서 정한 지역, 네. 이것도 다 그냥 음. 가깝게 있는 겁니다. 휴전선 일대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비무장 지대 안에 집단 취락이 있는 네. 대태성마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끼고 있는 시군. 그래서 인천에서는 주로 해양 쪽을 아마 거의 인천은 사업이 해당이 되겠네요. 내륙은 휴전선 인근이죠. 예. 그러니까 예. 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가 되죠. 그렇겠네요. 네. 예. 인천은 이제 해양선을 예. 끼는 서해 5도. 예. 네. 그다음에 강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강화 옹진이 들어갑니다. 예. 경기도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이렇게 7개 시군이 들어가고 강원도에는 6개 시군, 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까지 들어갑니다. 군대 갔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다 익숙한 용어인데, 그죠? 예. 군부대가 많죠, 그쪽에. 예.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를 22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 13조 한 2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진행될 사업이 225개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15개 그거를 시군에 걸쳐서 13조를 투입해서 하는데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예. 민간 자본, 민자가 5조 6천억 원으로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국비가 한 5조 4천억 들어가고 네. 지방비가 한 2조 2천억 들어가서 네. 이제 13조 2천억을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 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인천은 27개 사업, 27개 사업. 네. 2조 5,227억 원, 뭐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인천을 보면은 국비가 4,318억 원, 예. 그래서 17.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2,192억 원, 이게 네. 한 8.7% 되고 네. 주로 민간 투자입니다. 음. 민간 자본이 1조 8,717억, 이게 한 네. 74.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7개 사업을 보면은 기존 사업이 15개가 있습니다. 진행 그리고, 중인 게요. 예. 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12개가 들어가서 27개가 되는데 기존 사업 15개 중에는 사실상 4개는 끝났습니다. 예. 네. 뭐 대청 명품 섬 조성 사업, 그다음에 덕적 소야 연도교 건설, 덕적도 바로 앞에 소야도가 있거든요. 네네. 연도교를 놨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끝났고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 그다음에 강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래서 4가지 정도는 끝났는데 예. 이거를 그대로 남겨둔 게 어떤 법적인 준공 처리 음. 이런 게 남아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이 전체 사업을 크게 이렇게 보이려고 한 건지 음.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4개를 제외하면은 기존 사업 11개, 신규 사업 12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네.
한 8년 동안 한 2조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에 걸쳐서 거의 5배 가까운 13조 2천억을 투입하겠다. 이 계획대로 잘 이게 실행이 되겠는가. 예. 그다음에 인천을 보면은 뭐 70몇 %가 이게 다 민자 사업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보면은 이 관광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에는. 그래서 가장 큰 게 100% 민자 사업인데 1조 원 잡아놓은 게 네. 강화 삼산면 서도면 관광단지 조성.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외국 자본, 특히 외국 중국 자본.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다음에 뭐 골프장, 뭐 카지노, 요트장, 면세점, 뭐 이런 걸 추진해 보겠다고 잡아놨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안 보이고 뭐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다음에 또 성모도 관광 리조트 개발, 요거는 뭐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100% 민자 사업 1,000억. 네. 그다음에 강화 DPA 디자인 파크 월드 조성이라고 그랬고 요것도 관광 호텔에 뭐 가든 스파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1,492억, 네. 100% 민자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송무도 해양 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그래갖고 해수를 활용한 해양 치유센터 네. 뭐 이런 걸 하겠다. 근데 이거는 민자가 290억에다가 지방비가 210억, 전체 네. 사업비 500억을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 민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업은 민자네요. 예. 제 기억으로도 최근 지난 10여 년 이래로 인천에서 뭐 복합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영종에 집중돼 그렇죠. 영종에서 나왔던 것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된 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 이 접경지역 사업도 큰 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럴 지금 느낌이 가능성도 확 조금 오는데요. 있어 보여서 예. 저는 조금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카지노가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 예. 전용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사업도 문화관광부가 국제공모를 통해서 정해서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국비나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 민자 사업을 왜 적정지역 그러니까요. 발전 종합계획에 예, 예. 집어넣느냐. 예. 이게 특별법입니다. 적정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비밀보호법을 제외하고 다른 네.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적정사업 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다른 3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은 걸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빨라지죠.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이제 그럼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보면은 뭐 사업 안에 무슨 산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뭐 하천이 있고 뭐 이러면 이게 뭐 산지관리법, 농지법, 하천법 규정을 네. 다 따라서 그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뭐 관광진흥법, 도로법,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택지개발 촉진법, 어촌어왕법, 건축법, 뭐 야, 산업 엄청나네. 굉장한데. 직접 활성화 및 농장설비에 관한 법률 등등해서 34개 법률에서 정한 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 아, 버립니다. 받은 걸로. 그럼 민간에서는 메리트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제 수익성의 문제. 그렇죠. 수익성이 그렇죠. 중요할 거고요. 뭐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네. 아직도 이 법안에는 또 예산 지원 규정도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예산 지원 규정도 있고 부담금 감면 조항도 있고 뭐 민자 유치를 자, 지원하는 그러면 방안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신규 사업에 포함돼서 수립이 된 것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민자 사업 말 그대로 민간인이 예. 사업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돈벌이가 돼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강화 디자인 파크 월드 조성 같은 거는 디자인 파크 개발이라는 회사가 민간 회사가 지금 예. 강화랑 인천시랑 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일부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뭐 투자 유치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노력들도 유리해지죠. 해야 되겠는데 이런 그렇죠? 계획에 예. 들어가 있으면 민자 유치가 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법에서 예, 예. 인허가 받는 사항들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이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죠. 네. 그럼 민자 유치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접경 지역의 그 사업은 모두 225개고요. 그 중에서 인천시에 해당되는 강화와 옹진 지역에서 진행될 27개의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근데 민자 사업이 많지만 분명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가질 만한 인허가 절차가 너무도 간편화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 이렇게 잘 드리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는 넘기겠습니다. 네. 예. 말씀. 이것도 뭐 조금 관련된 내용일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영종 신도 평화도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김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죠. 예, 에타 잠깐 때문에 말씀 얘기해 들었었죠? 주셨던 예, 거죠. 예. 이게. 그렇죠. 예. 이게 그 영종 신도 평화도로가 그 서해 남북 평화고속도로의 그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그 우리 GTX B 노선은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예타를 진행해야 되고, 네. 근데 이 사업은 정부가 그 예타를 면제해 줬습니다. 네. 예타를 면제해 줬고 곧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경지역 예. 그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기존 사업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존 사업에는 4,500억 전체를 민자로 잡아놨었습니다. 네. 근데 민자로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4,500 중에 3,500억을 민자로 남겨놓고 예. 그 영종에서 신도까지 그 3.5km 2차로를 뚫는데 한 1,000억 보는데 예. 요거를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내용의 변동이 있었죠. 예. 네, 기존 네. 사업 중에. 기존에는 전부 4,500억 전체가 민자 사업으로 100% 민자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네. 인천시가 그 영종에서 공항 쪽에서 그 신도까지는 1차적으로 거기라도 우선 재정 사업으로 바꿔달라. 네. 그리고 그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국비 70% 지원 근거가 생기거든요. 예. 국비 그렇죠. 70%를 좀 지원해 달라. 음. 그래서 국비 700억, 음. 지방비 300억, 네. 민자 3,500억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타 면제가 됐죠 일단.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그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네. 이 그 재정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 700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예. 그래서 인천시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2월 초에 이 발주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네요. 네. 예. 빨리 서둘러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용역, 예.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요걸 최근에 냈습니다. 아, 예. 그래갖고 그 집행계획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일정 네. 점수를 넘어가는 데에만 음. 그 가격 입찰을 할 수 있게 네. 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 입찰을 포함해서 이제 이 업체를 선정하면은 예. 10개월 용역 기간이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 각종 조사, 상위라든지 상위계획이라든지 뭐 관련 계획, 뭐 교통량, 교통시설, 뭐 수리, 수문, 기상 및 해상, 선박 운항, 뭐 환경 용량, 소음진 등 지작물, 뭐 용지, 구조물 등등을 전체를 쫙 조사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 뭐 교통 구성 및 평가, 경제성 분석을 거쳐서 노선, 구조물, 그다음에 관계간 협의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을 쭉 제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세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설계의 기준, 명확한 기준, 그다음에 상세한 노선, 노선 계획, 상세한 진출 램프 이런 계획, 그다음에 교량,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교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상세 교량 계획, 사업비 산정, 그 입찰 안내서 뭐 이런 걸 다 작성해서 이걸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이게 용역 기간이 10월이니까는 금년이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올해 연말에면 금년, 예. 자칫하면은 내년 뭐 1월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거를 또 중앙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승인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설계를 하겠죠. 예. 기본 및 실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향후 이게 해주하고 저 어디죠 우리 개성공단 네. 개성 양쪽으로 있는 고속도로로 이제 넘어갈 건데 예. 영종에서 신도까지 갑니다. 예. 1단계로 3.5km. 그 다음에 영종 강화 남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예. 11.1km인데 거기서 강화 남단에서 강화 북단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거리가 꽤 되네요. 예. 그렇죠. 강화 북단에서 한쪽은 교동을 거쳐서 해주로 가고 네. 한쪽은 개성으로 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장기 계획으로는 여기에서 그 강화 고성인가요? 강화 고성을 잇는 뭐 200 몇십 킬로의 그 고속도로 계획이 또 있습니다. 동해안 이제 고속 얘기하시는 거죠? 강원도에? 그렇죠. 예. 그게 그 명칭이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그거 동서평화. 강화에서 고성을 잇는 247km. 예. 그러니까 요게 꼭지점이 돼버립니다. 강화 북단이. 예. 여기서 그 공항 쪽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 남단으로 들어와서 향후 이 네. 부분을 또 딱 끌고 올라가서 요 양사면 네. 강화 북부 지역인 양서면에서 한쪽은 조동을 거쳐서 해주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고 네. 하나는 그대로 넘어가서 저 개성으로 잇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고성으로 잇는 네. 247km의 그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고 예. 네. 뭐 일단 우리 영종 신도만 해도 인천시는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평균 뭐 1년 내지 3년 정도 늦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는 그래서 2차로 갖고 나중에 고속도로 연결해서 기능을 할 수, 물류 네네. 동맥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교량은 설계 반영해서 4차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상판 2차로를 더 놓자. 네. 그리고 나머지 신도에서 강화 남단까지 11.1km는 네. 그 내년 말이면 아마 변경 계획이 수립될 건데 그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넣어달라 4차로로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도가 됩니다. 예. 지방비 없이 그냥 국비로 이 도로를 놓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는 상판 2개씩만 올리면은 4차로로 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또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또 양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린 문제인데 근데 이건 경제성 문제보다도 그 남북 관계, 그렇죠. 남북 예. 경협 문제라든지 네. 이게 그 물류 동맥으로서의 기능 그렇게 되면 해주가 됐던 그 특히 개성공단 쪽이 그 물류가 다 이 공항으로 직접 올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그렇죠. 이게 남북 경협의 중추적인 그런 물류 기능을 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성 문제보다도 그 한반도의 평화 구축, 그다음에 경제 협력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정부를 설득하면서 오히려 네. 정부가 더 서둘러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저도 그저께 그 개성공단 그 예전에 입주 그 기업인들 인터뷰를 보니까 준비돼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이 풀리면 바로 또 사업을 재개할 의향을 예.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또 예. 하시더라고요. 문 닫은 지 3년 돼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그럴 거예요. 예. 하루라도 빨리 그 재개되기를 그 예. 그분들은 맞습니다.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예. 영종으로서는 예. 그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예. 영종신도 간 구간이 그 인천시가 기대하는 건 언제 개통이죠? 영종신도가? 빠르면은 2024년 정도면 개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 겪어봤던 판단으로는 절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1년, 2년, 한 3년 정도 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두 번째 기사 좀 정리하면요. 영종신도의 그 평화도로도 사실 좀 불투명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타 면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예타 면제가 되고 접경 지역 사업에 또 포함이 돼서 그렇죠. 이제는 영종신도만큼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도로 그 그럼요. 평화도로. 예. 요구를 위해서 지금 인천시가 바로 용역을 아주 발빠르게 냈고요. 빠르면 금년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진행이 되면 또 빠르면 2024년도에 목표로 개통을 목표로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종 신도 평화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화 남단 북단을 거쳐서 북경 해주와 개성공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기초도로고 처음에 발전 그 원천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국장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 취재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은 네네. 이게 영종 신도 1단계 구간이라도 일단 개통이 되면은 네네. 그다음에 그 접경지역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장봉도와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신도 옆에 시도가 있고 또 옆에 모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신시 모도라고 부르는데 여기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네네.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장봉도는 조금 떨어져서 장봉도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접경지역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영종 신도 도로가 되면은 이게 네. 장봉도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모도에서 장봉도에 다리를 놓으면 네. 요것도 사업비 한 1,000억 보는데 예. 요 사업도 그 함께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장봉도에 관심이 많이 들썩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서도 장봉도에 좀 뭐 오늘 또 부동산 얘기해서 그런데 땅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셔야 되나요? 글쎄 말입니다. 네, 세 번째 기사. 예, 세 번째 기사 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세 번째는 그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관한 기사인데 어제 어, 인사간담회가 예, 있었었죠. 예, 근데 예. 아마 이걸 취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성 이름이 비슷해서 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신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제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를 알죠. 시의원을 하셨고 6대 남동구 의원을 거쳐서 인천시의원을 하셨고 그 6대 하반기 때 그 부의장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근데 그 이분이 그 박남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제 특보단장으로 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돼 있다. 네. 근데 굳이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나마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고위직 공직자들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그 인사 간담회가 유일한데, 예. 이 인사 간담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느냐. 왜 하냐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그 대상자들을 쭉 정해놓고 5명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임명동의안을 내고 나머지는 그 인사청문회를 다 거치죠. 네. 그 대상을 보면 그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그 5분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위원, 주로 장관들이죠. 예. 그렇죠. 국무위원,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무슨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쫙 있습니다. 네네. 국가인권위원장 뭐 이게 한마디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죠.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2013년에 네. 그 인천시의회에서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네. 의회 예규로 이걸 만듭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은 인사청문회는 아니고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간담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음. 그래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좀 그 시장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그 자질이나 네. 여러 가지 좀 검증을 해보자. 예. 그래 이게 그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리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그 딱 인사 간담회 대상자로 못 박은 거는 정무부 시장 한 명입니다. 네. 그럼 대신- 지금까지는 2013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이런 간담회도 어쨌든 원활하게 잘 정무부 시장만 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2013년에 이걸 만들고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 그때 뭐 새로운 뭐 정무부 시장이 임명될 때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돼서 배국한 정무부 시장 그때 경제부 시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조동환 부시장 이렇게 갖고 요번에 허종식 부시장까지 뭐 3차례인가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에 보면은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네. 그 정무부 시장뿐 아니라 그 일부 공사공단 임원이나 예. 그다음에 개방령직이 뭐 네. 이런 분들도 그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아무도 예. 안 했죠 그동안. 아, 네. 그랬네요. 정무부 예. 시장만 했죠. 예. 근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고 또 인사 검증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네. 시민단체 이런 데서 자꾸 요구하고 하니 그러면 그러면 공사공단 음. 그 사장이나 이사장 정도는 해보겠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광공사 사장하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네. 2분을 하셨죠. 10월 작년 10월에. 네. 네. 그 요번에 3번째 요번에 바뀌시니까 요 시설공단 이사장 김영문 씨가 이제 또 이번에 네. 대상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공기업 그 수장들 사장 네. 이사장인데 공사는 사장이고 공단은 이사장이거든요. 네. 네. 이 5분들은 이제 인사 그 간담회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데 또 그 공사공단 노조라든지 예. 그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 작년 10월에 그 두 공사 사장 인사 간담회를 앞두고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넓힌 건 그렇지만 늘 그 보훈 인사 논란이 벌어지는 출자 출연 기관장 뭐 이런 분들로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아, 네. 좀 확대하자 이런 그 시스템을 확대하자 그런 그리고 지금 의견이었네요. 시장과 그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 같은 당인데 이게 네. 그 같은 당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공직 후보들을 내정자들을
얼마나 같은 당 위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 그 해당 분야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 외부 위원을 좀 그 포함시켜서 네. 네네. 그 검증다운 검증을 좀 해보자. 네. 뭐 그런 걸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거부했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법에도 그 국회의원들로만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합니다. 네. 거기도 13명이고 우리도 13명인데 그러니까 해당 소관 상임위원들은 다 들어가고 그렇죠. 예. 해당 그 상임위원장이 인사간담회 특위위원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한 명씩 추천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단체나 뭐 그 공기업 노조가 와서 음. 아니 같은 당끼리 뭘 검증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 네. 그 외부의 그 정치적 중립, 뭐 정치적 성향에서 좀 자유스럽고 그 네. 진짜로 전문가다운 그런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뭐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좀 네.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아 이건 인사청문회법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우리도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 곤란하다 좀. 이게 늘 부딪히는 게 사실은 아까 그 국회 그 인사청문회법이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면 시장의 그 임명권에 대한 또 일종의 이게 견제 장치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네. 네네. 뭐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그냥 하나마나 음. 뭐 어저께도 뭐 예측했듯이 좋은 분위기로 화해에게 서로 뭐 좀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좀 재원도 조금 하고 마지못해 검증하는 척 뭐 약간의 이렇게 검증 비슷하게 물어보면서 해명 한마디 하면은 그 토 한마디 안 달고 그냥 넘어가고 네. 아주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서 이게 뭐 인사 간담회도 아닌 것 같고 청문회는 더더욱 아니고 뭔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네. 그런 그 시민들이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검증다운 검증이 좀 더 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언론 쪽에서 보실 때는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더 많이 확산되고 이제 진일보할 거는 맞으나 또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 법과제도적으로 거죠. 이게 제일 미비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아주 핵심적이고 밀도 있는 기사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을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저희가 뉴스 인천 사이다 이어서 나오는 사랑방 지난번에 그 인천 그 특수임무 유공자의 네. 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예, 잔잔한 또 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애국과 이제 청춘을 바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바꾼 청춘을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그러셨죠? 하시고 있잖아요. 예. 그 봉사활동 얘기가 이번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또 시청 청취 바라고요.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음악에 재능 있는 아마추어들을 위한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프로는 안 되고요. 네, 프로가 되고 싶은 아마추어 음악인들, 뭐 연주 또는 가요, 뭐 이렇게 댄스도 괜찮고요, 국악, 또 작곡 이런 분야에 역량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무대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상 잘 찍기로 소문난 파도 TV 그 엔지니어 팀들이 그 영상을 담아서 제가 그걸 그대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 사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